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귀신의 소행인가요? 10년 520번의 월요일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놓인 하얀 봉투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그 안에 든 돈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한 통의 봉투가 밝혀낸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10년의 비밀이 밝혀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4월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30분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현관문을 엽니다. 문 앞 바닥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복도는 고요하고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집어들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 왔구나. 도대체 누가 이러시는 건지. 할머니의 손이 봉투를 뜯습니다. 15만 원.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건강하세요. 딱 5글자. 그게 전부입니다. 이 이상한 일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4월 8일 월요일. 당시 63세였던 박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봉투를 발견했던 날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처음 보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누가 잘못 놓은 건가?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503호 박순자 할머니께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15만 원. 그리고 작은 메모. 건강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놓아두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15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이 뛴 건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봉투는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휴일이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할머니는 누가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새벽같이 일어나 문 밖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봉투는 할머니가 깨기 전에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오전 10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할머니는 김동수 경비원에게 다가갑니다. 동수 씨, 새벽에 우리 집 앞에 누가 왔다 갔는지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 경비원은 이미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 그 봉투 때문이시죠? 할머니,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 경비원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줍니다. 보세요. 새벽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아무도 없어요. 5층 복도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전부 확인했는데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봉투는 있는데 CC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놓고 간 것처럼. 사실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503호 할머니가 외로워서 만들어낸 이야기 아닐까?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돈으로 실제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아파트 1층 슈퍼마켓. 할머니가 장을 보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 501호에 사는 최영미 씨가 다가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 봉투 오셨어요? 응, 왔지. 아유, 진짜 신기하다. 10년째라면서요? 저 같으면 미칠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궁금하지.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데 굳이 내가 알아야 할까 싶기도 하고. 영미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혹시 나쁜 의도는 아닐까요? 할머니는 봉투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쁜 사람이었으면 벌써 뭔가 요구했을 거야. 10년 동안 단 한마디도 없었어. 그냥
건강하세요만.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 한쪽에는 10년 동안 모아온 메모들이 작은 상자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520장의 건강하세요. 모두 같은 필체, 같은 내용. 할머니는 가끔 그 메모들을 꺼내 읽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죠? 왜 나를?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할머니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이번에는 꼭 범인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5시 10분, 5시 20분, 5시 30분. 문을 열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머니는 좌절했습니다. 분명 5시부터 문 앞에 있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글을 써서 문 앞에 붙여두기로 한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꼭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박순자 올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문 앞에 붙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할머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붙여둔 쪽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봉투 안에 새로운 메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얼굴을 보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건강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만날 수 없다는 걸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그 이후로 할머니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편지를 남겼고, 때로는 간단한 선물을 문 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이는 절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지 짧은 메모만 남긴 채 마음만 받겠습니다.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제 기쁨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 새로운 경비원이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이정은 씨였습니다. 이 씨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볼게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CCTV 화질도 더 선명해졌거든요. 이 씨는 최신 감시 카메라를 몇 대 더 설치했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입구, 엘리베이터 내부까지.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새벽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한 달 후 이정훈 경비원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뭐가?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정말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씨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새벽 5시 15분 할머니 집 문 앞. 아무도 없죠? 응. 그런데 5시 16분. 갑자기 봉투가 나타나요. 마치 공기 중에서 생긴 것처럼. 할머니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0.5초 사이에 갑자기 봉투가 생겨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편집된 거 아닐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본 파일을 확인해봐도 조작 흔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점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타임머신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에게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누군가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8년 봉투가 시작된 지 5년째 되던 해, 할머니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월요일 봉투 안에 15만 원과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찍힌 것으로 보이는 낡은 사진. 사진 속에는 한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2008년 여름.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08년 여름. 그때 자신은 무엇을 했었을까? 그때는 남편이 아직 살아계셨을 때. 그리고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08년 7월 무더운 여름날.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 괜찮을까? 할머니 부부는 급히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의식이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며칠째 못 먹어서. 청년의 옷은 낡았고 손에는 구직 신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청년을 일으켜 세워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사주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요. 요즘 힘든가 보네.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25살이 되니 나가야 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힘든 시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식사 후 할머니는 청년에게 5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밥이나 사 먹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미 식사까지 대접받았는데. 괜찮아요. 우리 아들, 딸도 다 결혼해서 독립했는데 남는 게 돈밖에 없어요. 청년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청년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 청년이? 다음 주 월요일 할머니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혹시 2008년 여름 공원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신가요? 그리고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날의 그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다음 봉투에는 더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5만 원으로 일주일을 버텼고 그 일주일 동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매일 되뇌었습니다. 힘든 시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그 식당이 제법 안정됐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5만 원의 30배, 15만 원을 매주 드리는 것. 그리고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할머니의 건강을 매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청년을 기억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눈빛이 맑았던 청년. 절망 속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던 청년. 그 청년이 15년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할머니는 다시 쪽지를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했다면 더 이상 이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일주일 후 답장. 할머니, 저는 얼굴을 보일 수 없습니다. 제게는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2020년 봉투가 시작된 지 7년째.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아파트는 봉쇄되었고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마다 봉투는 여전히 도착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봉투 안에 마스크 1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할머니, 요즘 마스크 구하기 힘드시죠?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두려웠습니다.
다음 월요일 봉투 안에 감기약과 함께 메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기 걸리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약 드시고 푹 쉬세요. 증상이 심해지면 꼭 병원 가세요.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아픈 걸.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매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이정훈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동수 씨, 혹시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혹시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게 아닐까? 나를 매일 볼 수 있는 사람. 이정훈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희 직원들은 전부 면접받고 다들 5년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10년 전에는 아예 없던 사람들이죠. 그럼 청소부? 택배기사?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 봄,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봉투 안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편지. 할머니, 무릎 수술 받으세요. 제가 알아보니 이 병원이 좋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수술 받고 건강해지세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제 마음도 아픕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나를.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꼭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 할머니, 저는 절대 얼굴을 보일 수 없습니다. 제가 보이는 순간 할머니께서 상처받으실까봐 두렵습니다. 상처받는다? 무슨 의미일까? 2023년 2월, 할머니는 이정훈 경비원과 최영미 씨, 그리고 몇몇 이웃들과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5층 복도에 24시간 교대로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월요일마다 나타났지만 누가 놓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투명인간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최영미 씨가 우연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미 씨는 같은 아파트 204호에 사는 김철수 씨와 대화하던 중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503호 할머니 그 봉투 이야기요? 사실 우리 집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10년 전쯤 우리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거든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갑자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매달 200만 원씩 1년 동안. 그게 언제였는데요? 2013년 4월쯤부터였을 거예요. 영미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03호 할머니 봉투가 시작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미 씨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302호 독거노인에게도 10년 전부터 매달 생필품이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601호 장애인 가정에는 매달 익명의 장학금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701호 한부모 가정에는 매달 쌀과 반찬이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2013년 4월부터 모두 익명으로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미 씨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아냈어요. 뭘? 그 사람. 할머니만 돕는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돕고 있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쓰는 돈이 엄청날 거예요. 매달 최소 500만 원 이상.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청년이 10년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왜 그토록 숨으려 하는 걸까? 2023년 4월 8일, 봉투가 시작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 그날의 봉투는 특별했습니다.
두껍고 묵직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께 10년이 되었네요. 저는 오늘 할머니께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할머니, 제가 왜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저에게 더 이상 보여드릴 얼굴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제가 식당을 운영하던 중 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피시키다가 저는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의 70%가 손상되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쌍해합니다. 저는 그런 시선이 싫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 그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그 모습 그대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2008년 여름 공원에서 만났던 그 청년으로 화상을 입은 괴물이 아니라요. 할머니, 저는 10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할머니를 위해 봉투를 준비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문을 여시는 모습을 멀리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돈으로 장을 보시고 약을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 그게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제가 도운 건 할머니만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는 할머니처럼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봉투를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화상 후유증으로 몸이 약해졌고 의사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았고 할머니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통장에 남은 돈은 모두 이 아파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는 특별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2008년 여름 할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포기하지 마요. 힘든 시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힘든 시기를 견뎠고 다른 사람들도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화상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2008년 여름 공원에서 만났던 그 청년으로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던 사람으로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처럼 강민준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그가 10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왜 그가 CCTV에 잡히지 않으려 그토록 조심했는지. 그는 자신의 변한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밝게 웃던 청년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할머니, 이 열쇠는 제 식당 금고 열쇠입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남천동 123. 거기 가시면 제가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최영미 씨, 이정훈 씨와 함께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식당. 민준이네 밥상.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오세요. 밥은 공짜입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민준 씨가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할머니시구나. 사장님이 할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민준 씨는 어디 계신가요? 여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장님은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미 씨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행복하게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여성은 할머니를 식당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2008년 여름 공원에서 찍은 사진, 할머니 부부와 젊은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매년 할머니를 몰래 찍은 사진들. 할머니가 장을 보는 모습, 할머니가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할머니가 웃는 모습,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모든 메모들, 520장의 건강하세요에 대한 답장들, 그리고 두꺼운 노트 한 권. 노트를 펼치자 민준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8일. 오늘부터 할머니께 보답하기 시작했다. 15년 전 할머니께 받은 5만 원. 그 돈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내게 돈을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주셨다. 나도 할머니께 희망을 드리고 싶다. 2015년 7월 20일. 오늘 할머니께서 무릎이 아프신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셨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2018년 5월 3일. 5년이 되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 하지만 괜찮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얼굴을 보시면 놀라실 것이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2020년 3월 15일. 코로나로 세상이 힘들다. 하지만 할머니는 건강하시다. 다행이다. 할머니만은 꼭 지켜야 한다. 2023년 3월 10일. 의사가 말했다. 6개월. 슬프지 않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머니 덕분에. 마지막 편지를 써야겠다. 할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 할머니께서 평생 궁금해하실까봐. 2023년 3월 25일. 오늘 할머니께서 수술 후 처음으로 공원을 산책하셨다.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 다음 생에서는 꼭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할머니의 진짜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일기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할머니가 몰랐어.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할머니께 마지막 선물을 남기셨어요. 여성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통장 한 권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에는 3억이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노후를 위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할머니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하세요.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식당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 그가 바라봤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배고파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료로 밥을 주는 식당. 민준이 만든 세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15년 전 민준에게 보여준 따뜻함이 이렇게 큰 세상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의 식당을 지키기로, 그리고 민준이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매주 월요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투를 놓기로. 할머니는 이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2023년 6월 아파트 503호 박순자 할머니의 문 앞. 이제는 봉투가 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 문 앞에는 봉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302호, 601호, 701호. 그리고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모두 월요일마다 봉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15만 원과 짧은 메모. 건강하세요. 민준이를 기억하며. 할머니는 민준처럼 CCTV를 피해 다닙니다.
민준처럼 절대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민준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느 월요일 새벽, 할머니는 봉투를 놓고 돌아서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민준아, 할머니 잘하고 있지?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할머니는 그게 민준이라고 믿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고마워, 우리 민준아. 내가 할머니한테 가르쳐 준 거. 할머니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게. 15년 전 한 할머니가 배고픈 청년에게 밥 한 끼를 사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10년 동안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평생 그 청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한 사람에게 받은 작은 친절이 평생의 감사로 돌아오고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렇게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의 봉투씩.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합니다. 민준이가 증명했듯이, 박순자 할머니가 이어가고 있듯이, 오늘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5년 전 공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돌고 돕니다.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